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더 설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고향 나들이 또 여행 계획까지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주가 좋아와 함께 하시면서 다가올 연휴만큼이나 즐겁고 따뜻한 이야기로 마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주가 좋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주 소식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는 이슈앤 토크, 그리고 영주의 활기찬 사람 이야기까지 클릭 영주인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문수면 무섬마을에서 2025 영주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축제는 흐르는 시간 위에 서다 무섬마을을 주제로 다양한 전통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로는 무섬 외나무다리 퍼포먼스를 비롯해 전통 혼례와 전통 상여행렬 재연, 무섬 노름 한마당이 진행되며 특히 아이들이 참여해 마을을 행진하는 물길 판타지아 무섬 퍼레이드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고택 스탬프 투어와 무섬 샌드아트, 네온빛 외나무다리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며 이와 함께 전통 고기잡이인 겸애기 체험과 무섬마을 열린 음악회, 퓨전 마당놀이, 댄동어미 화전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무섬마을이 지닌 고즈넉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새로운 매력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경북전문대학교가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19일 경북전문대학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의 하나로 지역 농특산물 가공업체 대표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이 가진 산학협력 인프라를 지역 소상공인들과 공유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는 농특산물 가공기술 공동개발과 공용장비 활용을 비롯해 마케팅과 판로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혁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농업과 식품 가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출발점이라며 대학과 기업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주요 공공건축공사장에 대한 임금 체불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 침체로 인한 임금 체불을 사전에 막고 연휴 기간 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시청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 그리고 낙하와 추락 위험 방호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위험성이 큰 사안은 추석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현장 관리로 시민 모두가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100세의 시대란 말이 낯설지가 않죠.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삶의 태도와 또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선배 시민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에 평범한 선배 시민이란 누구이며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최은규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네네.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네. 또 강의도 여기저기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책 보기 참 아주 좋으시죠? 좋습니다. 네. 예. 책은 뭐 밖에서도 보시고 안에서도 보시고. 네네. 네.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 그러셔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책 있으면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이렇게 오늘은 선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먼저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소개부터 할까요? 네. 저희들 시대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방에서는 50%가 넘는 65세 이상이 이제 곧 도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느냐를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박사님께서 선배 시민의 네.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네. 오셨거든요. 네네. 근데 박사님, 이 선배 시민이라는 이 용어가 그래요. 좀 낯설기도 하고 어떤 신조어인지요? 아니면 그렇게 뭐 나쁘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보통 어르신네 부를 때는 어르신, 뭐 혹은 개인적으로는 아버님, 어머님, 또 그냥 용어를 쓸 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노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왔는 것이 이제 조금 점잖하게 부르는 게 실버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는 은색이니까 이제 아마도 머리색을 본다든가 노후를 생각했는데 이건 일본적인 용어가 조금 있어서 이제 배제를 하고 선배심이 이렇게 시니어 시티즌이죠. 대학에 이제 프레시맨 있고 뭐 사포모 있고 이제 있듯이 시니어가 4학년이잖아. 그렇게 네. 나이 든 시티즌, 시니어 시티즌. 미국에서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거 해석을 하면 선배 시민이고 요즘은 노인복지관이나 큰 행사할 때는 선배죠.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축적해 있는 인생을 많이 축적하는 선배라 하는 용어가 그래도 공적인 용어에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나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네. 옛날에는 노인이라 하는 용어를 쓰면서 힘약하고 네. 사회적인 큰 쓸모가 없는 분들. 네. 그런데 요즘은 역할들이 만약에 노인 인구가 50%가 된다면 많은 일들의 역할들을 노인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어 자체도 좀 고쳐서 네.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것이 안 좋겠나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네. 이 영주 시내의 경로당이 365개입니다. 엄청 네, 많죠. 많네요. 예, 그리고 뭐 어떤 노인들이 주로 모여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영주시 복지관 쪽에 보면 등록 인원이 8,000명이 됩니다. 그 어르신네들은 활동을 위한 움직이시는 어른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이라는 용어나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뭐 선생님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공적인 공통된 자리에서는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 혹은 뭐 프랭카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선배 시민이라고 하니까요. 네. 긍정적으로 들리고 네네. 어쩌면 더 존중하는 그런 네네, 느낌도 그렇죠. 들어서 네. 좋네요. 네. 자, 요즘 박사님 네. 그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100세가 넘죠. 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세 인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흔히들 하는데요. 이렇게 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지 또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젊을 때 이 역사를 잃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 대한민국이 지금 살았는데 지금 그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또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그러나 또 스스로가 또 책임지는 인생을 하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10대에서 30대까지는 거의 뭐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30에서 한 60세까지는 30년 동안 일하는 시대죠. 네. 그 다음에 60에서부터는 나머지 100세 시대면 얼마입니까? 거의 40년. 40년. 그러니까 이 3단계를 나눈다면 이 후반 단계도 엄청난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통계치를 잠깐 보면요. 네.
우리나라 평균이 올해가 83.5세입니다. 그리고 70년대 61세에서 83대 22년이 나이가 더 늘어났죠. 그러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우리는 또 세워야 되고 또 재미난 이야기는 남자는 평균 수명이 80세라면 여자는 86세 한 7년쯤 남자보다 여자가 좀 길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는 한 7년 좀 더 산다고 여성들이 보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OECD에서 평가했는 건 한국 평균 나이를 한 80세로 보고 일본은 한 84세, 5세로 좀 더 높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통계는 83.5세니까 뭐 일본하고 이제는 비슷하게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나운서님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상을 당하면 네. 이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상을 치를 때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들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당에서 툇말에 앉아서 곤방대를 이렇게 피웠습니다. 네. 그게 나이가 많다 소리예요. 어른이. 그 시대가 언가면 평균 나이 평균 오래 사는 사람이 61세 한갑을 넘는다 하죠. 그 동네 어른이다 60세가 되면 동네 어른인데 요새 60세 가지고 어른 행사 전년 못 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후 생활의 마인드 컨트롤이 그렇게 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페스티벌 같이 축제 같이 살 수 있고 마음먹기에 딸려서 어떻게 하면 숙제 같이 살아야 됩니다. 태어났으니까 마지못해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퇴직한 후에는 계급장 떼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보다는 사람 됨됨이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퇴직하고 난데 나 어떤 사람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연자의 노래시지 아모르 파티죠.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인생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죠? 자기 운명을 일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힘드는 점이 많아지죠. 그래서 계급장 띄고 사람 됨됨이를 우선으로 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인드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이게 좀 듣기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닥치면 그게 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근육 올리는 것처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 고치는 것도 근육처럼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할까 해가지고 마음이 고쳐지는 건 절대 아니죠. 그 계속 교육을 받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 이제 훈련을 받는 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왜냐하면 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욕구라는 거, 뭔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 자기 그렇죠. 어떤 욕심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자꾸 생기지 않을까. 인간이니까요. 예,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좀 놀 거 좀 놀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놀 때 좀 내려놓고 하는 걸 어떻게 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 욕구를 이제 알아야 또 어떻게 조정하고 하는데 보통은 욕구를 이제 전문가가 아브라함 메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욕구를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인 생리적인 거 먹고 자고 입고 이거 이제 3대 욕구. 예, 되어 있죠. 네. 21세기 대한민국을 말한다면 되어 있죠. 옛날은 아니었어요. 입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든데 두 번째 그 세프티한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죠. 그래도 나라가 왜곡되면 저는 뭐 상당히 안전하다고 봅니다. 사고는 뭐 일어나겠죠. 사람이 사니까. 그러나 안전의 욕구도 충족되었다고 보고 세 번째 욕구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대한 뭐라 할까 소속되고 애정을 갖고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죠. 사회 활동하는 거 뭐 동아리에 들고 그죠? 협회에 들고 뭐 노인복지관 가고 이런 활동들이 바로 사회적 욕구인데 이까지는 이제 상당히 정부에서도 지원다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3단계까지 욕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라 할까 외로움, 그죠? 따돌림, 뭐 이런 자살 충동. 이제 이분들이 이 3단계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이 3단계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국가인데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국가기도 하고 유교국가기도 한데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 줘야 돼. 자기들끼리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주는 거를 국가 역할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요. 사회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네. 그런데 도시는 이제 상당히 또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농촌에 가면 농사 짓고 이러다 보면 여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안 될 수가 있는 거를 정부에서 좀 더 좀 네. 살피셔야 된다 하는 것들이 좀 욕구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그 단계에 올라가면 그게 정부에서 된다면 이제 사회가 좀 더 선진국 우리가 3만 불, 4만 불에 넘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맞는 선진국이 되려면 존경의 욕구까지 가야 됩니다. 네. 5단계는 이제 그따 치더라도 네. 존경의 욕구까지를 간다면 존경받는 거. 이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내 혼자 몸 챙기는 것이 아니고 봉사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인간 세상이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자꾸 꾸며지는 게 아니니까 뭔가 불만이 생깁니다. 네. 그죠? 그 불만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불만도 용서하고 남에 대한 불만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길러야 존경받고 나머지 이제 올라가는 자아실현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다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욕구들을 단계별로 충족시킬 수 있는 본인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이 3단계 욕구는 최소한 넘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경제로 봤더니 여러 가지 도움들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요. 이렇게 욕구가 네. 이제 욕구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거 많죠. 하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네.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제 그거를 계속 주장하면은 그렇죠. 세대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갈등 네.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좀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 그거는 뭐 우리 다의 문제던데 네. 가족이 있는 사람의 네, 네. 다의 문제인데 이 과거에는 이 저희들 시대는 유교사상이 아래 위로 다 부모님 우선 네. 그다음 자식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식이 우선이고 네. 부모님은 둘째, 셋째 사회생활 때문에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뭐라고 할까 유교 사상이라 하는 것들이 네. 이제 과거에 있었으니까 네. 범죄도 적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교 사상이 없어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물해서 이제 내 식구들 네. 이제 사촌 육촌도 거리가 옛날 되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사촌 육촌 캐봐야 할아버지 대에 같은 형제인데 네. 금방 이제 자기 식구들 올리 이제 직계 존비속만 직계 존속만 생각하죠. 직계 비속도 뭐 형제지간도 약간 한 단계가 옛날 때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식 문제를 좀 어른들이 이해를 선배 시민이 이해를 잘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를 자기가 생활 100세 시대까지 갈 수 있는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식을 이렇게 다 줘버리면 자식하고 단절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니까 노인들, 어른들, 뭐 선생님들, 선배 시민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우선이에요. 그게 안 돼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의 사상을 그 사람들 보고 유교 사상을 따라가지고 노인을 경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일반적인 이야기하거나 안 먹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젊은이가 어떤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 세계에 노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즘 나오는 뭐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네. 이런 데 대한 것들도 어른들이 우리가 스스로가 찾아서 이해해야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이 되죠. 소통이 안 되고는 뭐 자식 문제에서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커뮤니티 커넥션을 자식이 이렇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식이 완전히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커뮤니티 커넥션을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동아리들이 있죠. 마음이 같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어른들끼리 자꾸 이렇게 묶어주면 네. 자식 문제에 덜 매달려서 실망하지 않고 기대가 크면 뭡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돈을 몽땅 줘버리면 기대가 크죠. 네. 근데 자식들이 돈을 받고 그 돈을 잘 굴러서 뭐 정말 다시 부모인데 뭐 주거나 평생 모실 수 있는 여유가 되면 나름대로 괜찮겠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자식과 부모 간의 문수가 되는 거. 그래서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를
적당히 네. 자식하고 계속 유대할 수 있도록 애들을 손을 잡으면 네. 그 뭐 홈플러스 데리고 가면 손자들 오면 네. 장난감 한 개 한 돈 10만 원 갑니다. 네. 그 비싸니까 까자인 대로 3,000원짜리 까자인 대로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야, 한 개 사고 또 살라 하면 마음대로 사라. 이 정도는 경제를 갖고 있어야 이 커뮤니케이션이 자식들 갖고 되는 시대인 거를 잘 좀 감안하셔가지고 네. 밀당을 한 번씩 해야겠는데요. 그러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젊으신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카메라 감독님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선배 그 노년의 삶 또 아니면 뭐 선배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자녀와 또 이 젊은 세대들 간의 어떤 세대 차이를 좀 좁히기 위해서는 어떤 자신을 좀 내려놓고 또는 어떨 때로는 이제 좀 뭔가 좀 베풀기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어떤 삶을 좀 이제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삶이 정말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큼은 좀 조심해야 된다. 노년의 삶에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의사결정권에서 네. 과거에 내가 지배하던 시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이 살리고 공부시키던 시대에 네. 그 주도적인 역할들을 보통은 이제 아버지 문제입니다. 네. 갖고 있다가 의사결정은 내다. 내가 결정하면 따른다 하는 방식이 과거의 방식이 사실 그랬어요. 우리 부모 시대는.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시대, 뭐 부모 시대에서는 때려서 됐었죠. 그죠? 뭐 선생님도 많이 때렸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당연히 네. 받아들이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갔죠. 의사결정권이 부모인데 일부 있겠지만서도 의사 하나의 구성원들의 그 가족들의 의사결정 중에 한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오래 사는 선배 시민이 그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되 마지막 결정은 너가 해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마지막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을 때 자식도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스스로가 그것도 그거지만은 부모 스스로 가슴에 대못이 박혀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네. 미안함 때문에. 네. 그래서 반드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되 네. 참여를 하고 난데 그때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알아서 보다는 네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네. 하면 의사결정에 참여도 하면서 네. 그래도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러면 좀 또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 좋을 것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박사님, 요즘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스마트 시대,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스마트 어떤 기술이 발달하는 요즘 시대에 간혹 보면은 선배 시민 여러분,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뭐 은행에 가서라든지 키오스크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잘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물어보거나 네, 뭐 그렇죠. 젊은 분들한테 이거 좀 알려달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또 가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이 디지털 기계, AI 네. 시대에 네. 이 디지털 기계를 이제 어르신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 물어. 네. 그러면 잊어버려. 한 번만 그때 막 그 네. 사람이 해주니까. 네. 그러면 물으시더라도 네. 그 디지털 기계를 휴대폰이면 네. 그 젊은이가 하도록 하지 말고 네. 나 좀 귀찮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해볼게. 네가 가르쳐만 주라. 이렇게 해야 배우지. 네가 좀 해라면 아무리 10번을 해도 뭐 식당 가서도 어서 주문은 다 테이블에 있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더라도 하는 거예요. 네. 해가지고 주인 보고 물으면 주인이 누르라 하면 누르지 마라. 내가 누를 테니까. 이렇게 하면 뭐 큰 학습 없이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는 한 가지는 S값이라고 있는데 AI면 그건데 네. 전화기 젊은 사람인데 깔아도 올라가면 네. 전화기 자판을 칠 줄 아니까 자판을 치면 물으면 뭐 가끔은 틀릴 때도 있어. 네. AI도 입력된 걸 갖고 하니까 상당한 부분을 지식을 모르는 거 그게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가르쳐 주니까 그 S값도 좀 이해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네. 이용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처음이 듭니다. 어렵잖아요. 예? 하다 보면 맞습니다. 예, 습관되면 뭐 운동하는 네. 거하고 똑같죠. 네. 뭐 물어보는 게 뭐 그게 부끄러운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당연한 것 같고 자꾸 묻다 보면은 또 그렇죠, 그렇죠. 언젠가는 또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박사님께서 이번에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그 선배 시민 또 이웃 어르신들 뭐 모든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꼭 이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단순 좀 합니다. 생활이.
네. 이 젊은 때보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건 첫째가 뭐예요? 어르신네들은 건강이에요. 이 건강인데 그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들 텐데 건강에서 자기 체킹을 스스로 한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계단을 오르실 때 뭐 2층, 3층밖에 안 오르겠죠. 뭐 높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으니까 계단을 2층이든 뭐 3층이든 계단을 오르실 때 한 계단에 두 발자국을 뛰기 시작하면 건강에 엄청난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발자국. 근데 한 개씩 올라간다 하면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이제 더 건강하게 네. 하는 방법들인데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소식이고 소식 많이 씻고 뭐 의사는 30번 씹으라 하는데 10번 씹으면 입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네. 뭐 소식하고 그다음에는 저녁에 주무시려고 하면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좀 푹 수면을 하고 고민을 사서 고민하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없애고 식사에 대한 관심을 좀 했는데 짜고 맵고 달고 소금이 많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은 어르신 애들이 지향을 해야 되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는 이 넘어지는데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들 아직 병원에 이제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서 어르신네들 요양원이나 병원에 왔는 어르신들 중에 뭐 전쟁을 하거나 큰 노가다 뭐라 하노 막일을 하다가 오신 게 아니고 목욕탕에서 넘어지고 마루에서 넘어지고 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많이 넘어져요. 너야 넘어져도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거는 아주 약하예요. 네. 골반이 부러져 버리면 이제는 못 잘못하면 이제 일어나시죠. 요양원으로 옮겨야 되는 네.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밖에서 보니까 그런데 실제 병원에 가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목욕탕에도 좀 매트 깔고 나와서도 미끄러우니까 뭔가 테이프가 바르는 거 있어요. 그런 것 좀 조심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충격을 받으면 안 되죠. 네. 이게 이제 뭐 보이시피싱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네. 뭐 아들, 딸이 엄마, 아빠 휴대폰 잃어버렸는데 이전화로 전화해줘부터 여기 뭐 경찰서인데 어쩌고 당신 통장이 지금 개설이 됐는데 확인 바랍니다. 근데 통장이 왜 갑자기 개설되면 어떡해? 그 다음에 당신 카드가 왜 해외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확인 바랍니다. 네. 뭐 어떤 데는 또 지독한 데는 전화 와서 여 검찰청 뭐 매도실인데 당신이 지금 사기범에 연루가 돼서 당신 통장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통장번호 나오고 뭐 비밀번호 불러봐라. 네. 이거부터 너무 많죠. 이런 데 조심하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것도 투자를 하죠.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냥 있을 때 만약에 은행의 이자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지. 뭐 연리 뭐 1% 뭐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리고 100만 원 맡기면 10,000원 주는 거예요. 1년에. 네. 그거 속이 안 차죠. 좀 더 벌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디서 어른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5% 넘는 지금 현상에 5% 넘는 이자를 누가 갖고 10%, 20%, 30% 금방 죽게 하면 사기에 가깝다. 이걸 반드시 부모나 이웃에 물어보고 결정. 5%가 넘으면. 왜? 이 5%를 하는 거는요. 이 조합하는 거, 축협, 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정기예금 이자 아주 1년이 높은 이자죠. 뭐 2%, 3% 주는 이자에서 법으로 조합원에서 줄게 플러스 2%나 3%밖에 못 보태줍니다. 그게 이제 5% 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이자예요. 그게 네. 넘으면 이제 조심하는 네. 이러한 것들이 뭐 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건강 문제나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 또 사기당하는 문제에 우리는 각별히 매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선배 시민의 삶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이게 아니다. 그렇죠. 오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현명한 마음가짐과 또 지혜로운 마음가짐, 또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예, 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요양원에 가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죠? 우리는 모래시계처럼 시계가 짜르르 모래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공설에 공설을 갈았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107세대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 말씀이 울면서 왔지만 웃으면서 가자하는 내려놓고 사는 것이고 정리를 다 하자면 여러분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다윗이 했는 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세공 기술자에게 반지 기술자에게 글을 새기라 했더니 슬플 때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기쁠 때도 너무 자만하지 말자 하는 문구를 새겨였더니 여러분들 알죠?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 This shall pass away. 인생은 누구에나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최현기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선배 시민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자, 현명한 마음가짐과 또 지혜로운 태도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년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시엔 토크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으로 아주 멋지게 방송해 주신 우리 최현기 박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주의 매력을 한층 더 가까이서 느껴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색다른 디저트와 음료로 선보이면서 지역의 맛과 감성을 전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애플빈 카페 김성민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어여쁜 이렇게 라떼와 또 티를 여러 가지 음료들을 준비해서 오셨는데요. 손수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가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요. 함께 음료를 마시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빈 커피 대표이자 커피 로스터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애플빈 카페가 워낙 유명하고 오래돼서 사장님도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커피에 따뜻한 온기까지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젊으신 사장님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카페를 운영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시작한 지는 제가 한 13년 정도 됐고요. 네. 뭐 시작한 계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도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흔히들 이제 하는 고민들이나 어떤 뭐 권태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저희도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이런 카페나 뭐 이런 그 건물을 좀 지어서 좀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큰 고민 없이 저희가 네. 하루 정도만 네. 고민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수제 애플파이가 그 뭐 부석에서도 유명하고 또 부석에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다가 또 영주로 이전을 했잖아요. 네. 정말 이 매니아들이 영주로 이전하면서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든가요? 일단 가까워지니까 네, 네, 네. 예, 조금 더 이제 그 기존에 계시던 그런 고객님들도 좀 더 많이 더 찾아주시고 그래서 가까워져서 많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석에서도 물론 뭐 유명세를 탔지만 어떻게 특별히 또 영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결정적인 네. 계기라고 보면 네. 아마 아이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가 4살 때쯤 이제 저희가 카페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말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카페에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 혼자서 한 켠에서 이제 놀거나 뭐 잠들어 있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저희가 항상 미안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둘째가 생기고 둘째가 태어나서 어느덧 또 그 시기가 되니까 이제 그 고민을 또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걸 또 반복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워낙 애플빈 카페에서 물론 커피라든지 음료도 유명하지만 시그니처 메뉴가 아주 다양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메뉴가 좀 인기가 있고 또 어떤 메뉴들이 주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메뉴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애플빈의 대표적인 메뉴는 네. 이제 애플파이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애플 크림 라떼. 네. 저희가 대표 시그니처 메뉴고요. 그 중에서 그 애플빈 시그니처 메뉴 음료 중에서는 애플 라떼는 카페 라떼에 네. 저희가 사과청 시럽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좀 달콤한 그런 사과 맛이 나는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메뉴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메뉴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또 네, 요거는 티인가요? 네, 애플 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청을 만들어서 네. 애플 라떼도 만들고 그다음에 애플 티, 애플 레이드 뭐 이런 음료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디저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대표적인 게 애플 파이랑 애플 시나몬 케이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애플 파이가 지금의 저희가 13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메뉴 중에 하나가 효자네요. 이제, 네, 효자 메뉴 중에 하나가 애플 파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그니처 음료로 라떼, 애플 라떼가 지금 제 앞에 와 있고, 좀 앞에 계신 거는 가지고 계신 거는 이제 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하면서 뭔가 음료가 이 사진 같은 사진에서 봤던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직접 로스팅한 에스프레소죠? 네네, 맞습니다. 예, 로스팅을 직접 하셔서 그런지 벌써 이제 향이 좀 느껴지는데, 크림으로 이렇게 로스팅한 커피를, 크림이 이렇게 부드럽게 감싼 상태에서 또 위에 이제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사과칩이에요. 사과칩이 이렇게 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과칩이 딱 한눈에 보이니까 시선을 아주 바로 사로잡네요. 그 위에 이제 조금 이게 조명 때문에 녹았습니다만은 크림이 하얗게 올라와 있고 또 시나몬이 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향이 좀 더 은은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좀 맛을 보고 싶어요. 아까부터 참았거든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맛을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맛을 보고 여러분들께 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그니처 음료다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먹을까요? 그대로 열어 먹어도 드시면 이제 크림도 이렇게 맛보실 수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이 안에 사과 맛이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뚜껑을 좀 열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사과가 딱딱해요. 근데 약간 꾸덕꾸덕한 사과 단면이 좀 보이면서 보이세요? 예, 시나몬 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는 네, 하얀 크림에 제가 이 맛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사과가 부드러워요. 겉은 바삭하고 말렸나 봐요. 네, 말렸습니다. 달달하니 맛있네요. 자, 직접 청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설탕을 가지고 유기농 청을 만들었다는데 그 맛과 함께 이렇게 희석을 해서 어떤가 맛을 보겠습니다. 와, 사과의 향이 시나몬 향과 어우러지면서 커피의 쌉쌀한 맛이 같이 저는 처음에 커피가 어떻게 사과와 어우러질 수 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달달한 맛과 향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과의 시큼한 맛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감칠맛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커피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드러운 크림 맛이 너무 강하게 와서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네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맛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애플빈 크림 라떼 맛을 봤는데 이 사과청이 정말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음료뿐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디저트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디저트에는 아까 그 애플파이 말씀하셨어요. 네네. 저는 애플파이를 맛을 봤습니다. 그 애플파이가요. 여러분들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애플파이를 한번 시각적으로는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포장까지 이렇게 예, 포장을 해오셨네요. 네, 여러분 보이세요? 그 포장도 잠깐 볼까요? 예쁘게 이렇게 네, 포장을 네. 선물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장을 또 예쁘게 해서 가져오셨어요. 그 앞에는 이게 로고가 네. 사과 로고가 있네요. 네, 예, 노란색 애플빈이라는 그 컵 로고가 있었고, 와, 자 여러분, 저는 이 원판을 처음 봐요. 근데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좀 더 들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 사과가 단면이 보이는 거 보이세요? 사과 단면. 저는 조각 케이크는 먹어봤습니다만은 이게 원판을 처음 봐서 너무 특이한 게 반들반들하면서 겉은 좀 바삭해요, 그죠? 아직도 따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과를 잘랐을 때 단면이 여러분들 잘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자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그 사과의 그 부드러운 그 사과 조각들이 곧 쏟아질 것 같은 그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커피가 생각납니다. 커피 마시면 또 이 사과가 생각나고, 그래서 이 사과 애플파이가 커피랑 너무나 잘 어울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애플파이를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평소에도 잘 연구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께서 네. 사과를 재배를 하고 계세요. 직접 재배를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카페를 오픈하기 전에 이제 메뉴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직접 이제 재배한 사과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디저트를 좀 만드는 컨셉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님들한테는 좀 호기심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네. 이제 파이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저희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아까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나름대로 먹으면서 느낀 걸 말씀드렸거든요. 직접 만드실 때 뭐 어떤 방법으로 만드시는지, 사과를 그 생사과를 만드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보통 애플파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조림 사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사과의 식감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생사과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드셔보시면 이제 좀 아삭아삭? 조림하고는 다른 네. 그런 좀 아삭아삭한 맞아요. 네. 그런 사과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거기에 조금 저희가 중점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과가 그 사과 청을 좀 넣었나요? 어떻게 한 건지 달달한 맛이 그다지 심하진 않았어요. 파이에는 청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근데 저희가 이제 당도를 또 높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설탕을 저희가 넣긴 하는데,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가 사과 본연의 맛을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당도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 제가 원판은 처음 봤는데 사과 단면을 그러니까 그 위에서 자른 맛 그 느낌으로 사과의 단면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세요? 아이디어가. 특별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과를 말리면서 여기 지금 그 애플 크림 라떼 보시면 사과 슬라이스가 들어가는데 네, 그렇죠. 똑같아요. 거기 슬라이스 하면서 저희가 건조를 시키면서 봤던 모습을
하다 보니까 네, 아, 거기서 그렇군요. 조금은 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주 재료가 메뉴가 이제 주로 사과잖아요. 네. 영주 사과로 이렇게 물론 농사지신 사과지만은 티도 만들고 또 파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 영주 사과로 만들면은. 영주 사과는 뭐다 아시다시피 네. 저희가 전국 최대의 주산지가 이제 영주이고 네. 그래서 아마 사과 양도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주 사과 이제 껍질이 좀 얇고 그리고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네, 육즙이 좀 단단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애플파이를 예, 사과 본연의 그런 아삭한 느낌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사과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해봤지만 네. 저희 재배하는 영주 사과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또 이 카페가 그 로스팅 카페라고 그러니까 직접 원두를 직접 네네네. 볶아서 네.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배우셨나요? 뭐 특별하게 배웠다기보다는 제가 20대 중반 정도에 네. 이제 커피를 취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집에서 그냥 요즘 많이들 드시던 그런 뭐 드립커피나 이런 것들을 좀 무로 처음 저희도 접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취미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이제 매장 운영을 하는 그 단계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원두가 다른 건지 어떤 원두를 쓰시는지 커피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원두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계속 이제 바뀌긴 하는데, 네. 근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산미가 있는 커피보다는 네. 좀 고소한 맛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로스팅을 지금 에스프레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산미 있는 것보다는 좀 고소하고 다크한 느낌의 그런 커피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커피 로스터로서 네. 는 이제 다양한 커피를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커피에서 과일 맛이 나고 뭐 허브티 계열의 그런 향이 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커피를 드시면서 이제 컬러를 좀 생각해서 매칭을 시키면 조금은 이제 어떤 맛이다라는데 조금 가깝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과일이 이제 떠오르진 않는데, 네. 근데 뭐 보라색 계열이다. 보라색 느낌이 좀 난다? 아니면 좀 다크한 느낌이 난다? 그럼 다크한 느낌이 났을 때는 이제 초콜릿 계열이나 이렇게 좀 연상을 하시면 되고, 네. 보라색은 뭐 블루베리류, 네. 빨간색은 뭐 스트로베리나 뭐 라즈베리, 네. 뭐 라즈베리 이런 느낌으로 연상이 되면 조금 더 커피를 드시는데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즐겁게 또 마실 수 있는 네네. 비결이 있군요. 저는 커피를 평소에 이렇게 많이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디카페인이 있느냐고 네네네.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장에 다행히 디카페인이 있어서 맛을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카페인은 느끼지 않지만은 그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잘 먹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즐기는 그 순간은 좀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커피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케이크도 다른 케이크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애플파이도 있지만은 또 다른 파이도 있고 시나몬 케이크도 있고 네네.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던가요? 바스크 치즈 케이크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콘 종류랑 스콘, 네. 그리고 뭐 피칸 파이도 있습니다. 네. 전 스콘도 먹어봤었는데 스콘도 부드러웠어요. 예, 바삭해 보이면서 그래도 바삭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맛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커피를 그 어떤 이렇게 즐기는 그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또 애플비는 가봤지 않습니까? 공간이 아주 깔끔하면서 예전에 부석에서도 그 바깥에서 보이는 그 애플빈의 그 뭐랄까요?
그 건물의 디자인이랄까요? 아주 심플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내에 나와서도 이렇게 보니까 시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실내 구조도 좀 예쁘더라고요. 네. 그 요즘에는 또 문화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하던데 앞으로 뭐 혹시 특별한 이벤트나 아니면은 뭐 어떤 변화를 가져볼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 저희가 부석사에 네. 애플빈을 오픈할 때 저희가 그 여행에서 찾은 작은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으로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그 슬로건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 좀 컨셉에 맞게 조금 해보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 인테리어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페를 저희가 인수받아서 한 거라. 근데 조금 저희 스타일로 조금 바꾸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살려서.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뭐 문화공간으로서는 사실은 뭐 크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은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슬로건으로 있던 그런 이제 여행에서의 작은 즐거움이 아니라 일상의 쉼터 역할로서 어떤 즐거움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슬로건도 참 멋지네요. 영주를 찾는 분들 중에 주로 이제 관광객들이 특산품이 뭐냐, 또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근데 이제 이런 오늘 보여주신 이 애플파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선물일 것 같고, 혹시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관광객들도 있을 거고, 다녀가면서 그런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고 가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다녀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뭐 힘든 일도 있을 것 같지만은, 때로는 또 많은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큰 보람은 드시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부석사에 있을 때 오셨던 그 손님들, 그러니까 여행하셨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 번씩 또 찾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주셨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조금 저희도 감동이고 성실하게 저희가 좀 잘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반갑죠. 부석사 앞에서 하실 때 그 느낌도 좋았지만은 또 이쪽으로 이사하는데 그 멀리서 다시 또 이쪽으로 그 고객들이 찾아와서 단골 고객들이 또 힘을 주고 또 격려해 줄 때 너무 감사하죠.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잘 들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뭐 지금 메뉴도 물론 아주 멋진 메뉴들이 좀 많은데요. 시그니처 메뉴 외에 또 혹시 다른 메뉴들 개발하고 있는 메뉴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다른 거? 저희가 뭐 그 저는 이제 커피 로스터로서 저희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커피는 이제 좋은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제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커피를 선별할 때 비슷한 커피를 계속 선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이 내면 저희가 좀 물론 이제 좋은 커피,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뭐 게이샤 같은 고급 품종의 그런 커피들도 저희가 좀 수급을 해서 좀 제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도 좀 있습니다. 혹시 커피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커피 있으면 좀 원두나 어떤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각각의 이제 나라별로 커피의 그 맛이나 향들이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소한 맛의 커피들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러시면 뭐 브라질 계열의 커피를 좀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본인이 산미가 조금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좀 화사하고 그런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좀 찾으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애청자분들께 아니면 또 고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이참에. 네, 안녕하세요. 네. 영주에도 지금 커피숍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골목마다 이렇게 보이는 곳이 거의 커피숍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카페를 하는 입장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거대 자본의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하는 그런 카페를 많이 더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영주 FM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영주 FM까지 또 PR을 해주셨습니다. 네, 영주의 어떤 맛과 또 이야기를 담은 애플빈 카페 김성민 사장님과 오늘 또 즐겁게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라떼와 또 이렇게 또 애플 파이까지 또 준비해 주시고 음료를 또 이렇게 선보여 주셔서 너무나 행복했는데요. 영주사고로 만든 이런 특별한 메뉴처럼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또 영주의 매력을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영주의 사과를 또 이렇게 알리고 계신 우리 김성민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바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영주가조화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만 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